자, 오늘 두 분밖에 들으실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다음 분도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올 거예요. 자, 오늘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저는 가정의학과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들어보신 적이 거의들 없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화 의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불편한 것들을 최대한 줄여본다. 이제 핵심인 거, 그게 핵심인 거고요. 지금 환자의 삶의 질,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높여드릴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증이 제일 문제죠. 통증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덜 고통스럽게, 덜 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완화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증상은 사실은 통증이죠. 예, 안 아픈데 여기 계실 분은 거의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피로하다,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선망입니다. 선망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들도 많이 느끼십니다. 통증은 여기서는 이제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진통제를 어떻게든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맞는 진통제가 뭔지, 그다음에 그걸 얼마나 써야 되는지, 2ml 쓸지 3ml 쓸지 4ml 쓸지 줘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게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또 계산을 해서 다음날 링겔에다 섞어주면 행결 덜 아프겠죠. 그거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확 해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덜 아프시게 되는데, 문제는 보호자들 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서 이상한 얘기에 이제 현혹되셔서 그 마약성 진통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마약쟁이 되는 거 아니냐, 뽕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은 너무너무 희박하다. 남북 통일이 될 가능성보다 적다. 제가 의사 된 지 23년 됐는데 아직 못 봤다. 50년 하면 볼 수는 있겠죠. 아직은 못 봤다. 그리고 약 말고도 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운 안 난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들 드려도 이게 힘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것보다 그놈의 나쁜 놈의 암덩어리가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운이 좀 있을 때는 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그래도 기운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뭐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에서 왕창 먹고 나면 그것도 소화시키기가 힘들거든요. 또 소화 못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옛날부터 저희 할머니도 했던 얘기, 사람 곱게 끊으면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더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먹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우약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이 환자들 지금 가뜩이나 기운도 없고 막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숨구멍에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변비도 많이 생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변비가 생길 일이 없는데,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이래서 병실에 누워만 계시면 변비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변비입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밥도 안 주면서 그죠? 똥은 넣냐, 몇 번 넣냐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들 화내세요. 나중에 뭐 먹을 걸 주면서 똥 넣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막힐까봐. 옛날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엔 진짜 막혀서 막 입으로 막 그 똥 비싼 거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20세기 때, 제가 의과대 학생 때는. 근데 요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고 조치들 하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좌약을 넣어서 빼기도 하고 변을 물키는 약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관장을 해서라도 이거는 빼줘야 된다. 막힌 하수구는 뚫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들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내 몸에 산소가 모질란지를 알려면 손가락 끝에다가 기계 대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건 멀쩡한데 나는 호흡이 숨을 못 쉬겠대, 숨차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은 요 항불안제가 큰 도움이 된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똑같이 숨이 조금 찬 거 가지고도 더 느낀다. 이거 꾀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난 하나도 안 불안해 이런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 분들의 그 불안을 좀 줄여드리면 소량의 신경 안정제, 소량의 항불안제가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것도 또 막 이거 뭐 미친 사람이 먹는 거 아니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가 아니다. 책에도 항상 나옵니다.
소량의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이런 호흡곤란 증상, 그다음에 충분히 진통제가 들어갔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모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렁거리고 토하는 거 사실은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리면 뭐 좀 좋을 수 있다 그러지만 지금 내가 먹어서 내 위장이 꿈틀꿈틀해서 소화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물 누가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음식이 내려가는 모든 길들을 그놈의 나쁜 암덩어리들이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먹다가 좀 살에 들린다거나 이러면 먹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 드립니다. 뭐 먹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숨구멍으로 넘어가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의 위액이 생깁니다. 걔들이 밑으로 잘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막고 있으면 울렁거리고 토하죠.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불편해 보이실 수는 있어도 콧줄이 제일 좋습니다. 콧줄 껴서 저절로 나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옆에 기계를 달아서라도 위잉해가지고 빼줘야 됩니다. 다들 뭐 콧줄에 대해서도 또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그거 끼기 시작하면 사람 오래 못 산다더라 뭐 여러 가지 헛소리들 되게 많은데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콧줄이 어떻게 사람을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콧줄이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게 건덕지가 없습니다. 다만 약간 코 속이 좀 뭔가 꽉 찬 듯한 느낌? 코딱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속이 편해지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콧줄을 꽂아서 음식물을 거기다 넣어주신다고요? 아니요, 위액을 빼준다고요. 빼내는. 빼내는 거. 빼내서라도 속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요게 오늘 아셔야 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섬망. 한자가 어려워서 저도 쓸 줄 잘 모르는 한자인데 헛소리 섬에 노망날망.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으로 온 치매 같은 느낌? 내가 여지껏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어떤 분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다 잡아 빼기도 하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생기냐? 말기 암에서 참 피해 나가기 어렵다. 그놈의 나쁜 암덩어리들이 분명히 뇌의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다. 근데 그 뭐 검사한다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선망이 있었을 땐 가족들 어디 가지 말고 좀 옆에 계시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 한번 속된 말로 이렇게 뭐 난리가 났을 때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로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이 얘기를 해주면 좀 잘 가라앉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병원일까요? 잠자고 계세요? 뭐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 해봐야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고. 뭐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약보다 더 좋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낮잠을 못 자게 해야 된다. 낮잠 자고 나면 밤에 깨고 밤에 깰 때는 이게 다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선망 증상들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간 불어날 수 있고 자다 딱 깼는데 뭐 여기 어디야?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을 안 자게 어떻게든 뭐 노래를 시키던 전화를 시키던 뭐 책을 읽던 뭐 말을 시키던 해서라도 낮잠을 최대로 해야 된다. 최대로 줄여야 된다. 적어도 점심 먹고 나서는 안 자야 된다. 그게 가장 제가 해본 결과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조절을 시켜드리고요. 조금 들어가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뇌가 또 안정화돼서 선망 증상이 좀 덜 생기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불안과 우울들도 너무너무 많이 느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양의 약이 들어가는데도 반응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안, 우울이 상당히 많이 깔렸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해, 난 하나도 안 우울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있으신데 그게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럴 때는 사실은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미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불안과 우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병이 뭐 병들마다 좀 성격들이 다르지만 사실 뭐 60, 70 넘어가신 분들 갑자기 폐렴 걸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죠. 주변 애들도 보실 텐데 사실 이 암은 그렇진 않죠.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그러다 무슨 일이 하면 뻥 터지고 옛날로 안 돌아가고 그런 대로 또 지내시다 뻥 터지고, 보통은 여기 오시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 놀라시죠. 놀랄 일들이 생기시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도 한 대여섯 번 놀랄 일들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게 돌보는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질질 끄는 나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와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뭐 재산 정리도 될 수 있고요. 뭐
서로 안 보고 살았던 사람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 거,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선망 아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좋게 하려고 다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다 조절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좀 깊은 잠에 가깝게 진정을 시켜드린다. 진정을 시키면 환자가 덜 괴롭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그렇게 좀 해드립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또 이상한 거 쓰는 놈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의사랑 간호사도 지네 편을 내고 사람 잠만 재워놓는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이 완화적 진정을 할 때는 혹시나 숨 쉬는 건 괜찮은지 혹시나 혈압에 문제 없는지를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손이 더 가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이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증상들이 조절이 안 되면 완화적 진정 시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시행을 하는 거, 물론 동의서 받고 시행을 하는데 보호자는 완화적 진정이 뭐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아, 그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완화적 진정을 하나 보다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두 가지입니다. 선망 생기면 우리 조절한다. 근데 되게 놀라실 거다. 두 번째, 완화적 진정이라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한다.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중간중이다. 심하게 흔들면은 반응은 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환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아파야 되고 덜 괴로워야 되고 그거보다 소중한 거 없거든요. 그 두 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개발된 방법이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저 환자 상태를 보고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생존 그거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 원래 치료하던 과에서 뭐 3달 남았습니다, 6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워보셨겠지만 모든 수학에는 뭐가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죠. 3달 플러스 마이너스 2달이고 6달 플러스 마이너스 5달이에요. 그 뭔 소용이에요? 개인한테는 안 들어맞죠. 근데 100명의 평균은 들어맞으니까 참고 삼아 얘기 드리는 거고 제발 마지막 입술 타듯이 이렇게 이파리 띠지 이런 거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6달 얘기 듣다가도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 3달도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도 1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 10년 사시는 분은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맞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혈압, 맥박, 뭐 환자 컨디션, 숨 쉬는 모습 이런 것들 보고서 가족들 어디 멀리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그 소리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48시간을 사시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나 멀리 가면 안 되겠구나. 가족들 불러야겠구나. 요 정도. 그럼 그냥 솔직하게 아침 해진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죠. 가족들 연락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또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하다 보면 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족분들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 많이 모였으니까 점심 좀 드시고 오세요. 근데 점심 딱 숙박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저희도 되게 죄송한 거고 그걸 맞춘다는 건 사실 점쟁이에요. 근데 맞추려고 애는 쓴다. 10집 중에 9집은 맞는데 한두 집은 꼭 안 맞더라.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